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요즘 하루 이틀 정도 됐죠? 주식이 뜬 지가 이제 드디어 떠오르기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, 혹시 미국도 위기감을 느끼는지 지금 채권 쪽을 건드리고 있어요. 더 이상 금리가 오르면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해서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으니까 시장은 또 확 그 방향을 타고 갔죠?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, 10년물 채권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이제 주식이 뜨기 시작했고, 근데 일단은 이틀이 지나서 좀 더 봐야겠죠. 사람들이 약간 좀 정신을 차리고, 진짜 이거 맞나라고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런 날이 한 오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무엇보다도 10년물 채권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, 장기채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예상했던 금리가 내려오면 지금 사실상 채권 금리 때문에 미실현 손익이 가장 큰 은행들이 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, 저는 되려 여기서 이제 금리가 낮아질 걸 예상해서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금리가 낮아질 걸 대비해서 지금 이 최악의 상황에 사놓으면 정말 장기간 10년 이상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행 쪽 섹터에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번 기회에 사놓으면 추후에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쭉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어필한 게 언제 한 달도 더 됐죠? 한 두어 달 됐나? 한 달 정도 됐는데 특정 지역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움직임을 봐도 뭐 이틀 정도 움직임을 봐도 채권금리 내려오면서 오히려 TLT보다도 더 퍼포먼스가 좋았죠. 오르는 퍼센트를 보면. 그래서 대략 저 같은 경우도 6%가 좀 넘는 현재 수익률이 됐어요. 계속해서 마이너스였는데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10월 13일부터 계속 샀어요. 지금 4번 정도 분할 매수를 했고, 대략적으로 전체 금액의 한 40%, 35% 정도 35%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코카콜라를 조금 더 살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, 추후 상승 퍼포먼스를 기대한다면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콜라는 사실 딱 한 번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고, 근데 사실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그냥 계속 찌끈찌끈 계속 올라서 그런 타이밍도 좀 여의치 않았고,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나서도 약간은 우하향하는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돼서 계속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하게 됐어요. 그러다가 이제 떠서 수익률이 확 올라갔는데,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를 목표로 가치 투자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10년이면 3,650일이에요. D-Day. 그래서 10월 13일부터 이제 그 개시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메모장에도 체크를 해 나가면서 좀 해 나가려고 하고, 어쨌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다 또 한번 또 쭉 내려갈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어차피 사면 되니까.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 은행 쪽 섹터는 한 완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추후에 내려오는 sek터, 지금 이렇게 은행처럼 내려오는 섹터, 그게 나스닥이든 아니면 원자재 쪽이든 또 뭐가 있을까요? 헬스케어 쪽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. 사실 제가 방송을 한 두어 번 정도 했어요. 두어 번 정도 했는데 유튜브에 올리기에는 약간 좀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많아서, 그리고 좀 소리도 웅웅거려서 영상에는 올리지 않았는데, 간단하게 좀 올리지 않았던 영상에서
언급드렸던 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뭐 온라인 마켓도 그렇고 오프라인 마켓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세일 굉장히 많이 해요. 특히나 뭐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 제나이저 좀 그래도 고가에 속하는 그런 품질 좋은 이어폰인데 60% 세일하더라고요. 뭐 신발 같은 경우는 메이커인데 1+1을 준다는 데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주가도 세일을 하는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이런 기업들의 안 좋은 퍼포먼스가 느껴지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뭐 우리가 상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. 뭐 싸다고 아무거나 사면은 난감할 때가 많은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쌀 때 좋은 주식을 사놔야지 길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면서 갈 수 있지 싸다고 뭐 그날 반짝하는 많이 오르는 뭐 소형주 혹은 이미 가격이 비싼데 비싼 나스닥을 또 산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장기 투자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. 그래서 길게 끌고 가봐야 순간 폭락하는 온 세미컨덕터 같은 거 보셨죠? 그 퍼포먼스 정말 수년간 퍼포먼스 좋았던 그 종목이 하루에 20% 그리고 계속해서 빠져서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의 정말 단 며칠 만에 그렇게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아무거나 또 사지 말고 좋은 종목인데 이제 싼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. 굳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니더라도. 그래서 나스닥에서는 그렇게 제가 언급은 안 드렸지만 그나마 살만한 게 뭐가 있겠냐.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뭐 퀄컴 정도가 있지 않나. 이렇게 며칠은 아니죠. 방송한 지 좀 됐으니까 한 일주일, 2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. 그렇고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 며칠 전에 그 하단을 찔렀을 때 그래도 뭐 DB라고 봐야겠죠. 그 정도면 그때 정도면 아마존도 참 괜찮은 가격이었는데 일단은 뭐 치고 올라가서 이것도 추후에 기다려 봐야겠고 현재로서는 애플이 과연 얼마나 떨어지겠냐가 저의 최대 관심사예요. 그래서 아마존도 사실 빠지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나스닥 쪽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애플과 아마존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애플은 더 말할 필요 없죠. 아마존 같은 경우 경쟁 우위에 한참 있죠. 그리고 그 지속성도 뭐 계속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넣었는데 사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아마존을 더 좋게 봅니다. 그래서 애플, 아마존을 눈여겨보고 있다. 뭐 비슷한 얘기죠.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. 근데 이제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흔히 보통의 개미들이 주식을 할 때 이게 이제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다, 선도할 거다,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것들 있죠. 근데 이런 것들에서도 어떤 게 이제 하나가 대장주를 치고 나갈지가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이런 거는 사실상 굳이 하겠다라면 ETF를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거를 어떤 헤지펀드들과 대결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섹터에 ETF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유틸리티 같은 경우 제가 뭐 레버리지를 들어갔다가 이제 한번 깨지고 나왔는데 좀 늦게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수익을 굉장히 크게 봤겠죠. 뭐 한 40% 뭐 이렇게 아마 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레버리지가 타이밍이 좀 맞지 않으면 굉장히 좀 아프다.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제 그쪽은 손을 뗐어요. 뗐기 때문에
이제 레버리지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에서는 보실 일이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여하튼 이렇게 좋은 가격에 은행주를 혹은 기타 좋은 이제 제가 찾지 못한 종목을 사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좋은 종목을 샀다면 지금 뭐 침체가 온다, 침체가 안 온다, 뭐 달러가 빠지면 뭐 신흥국이다, 달러가 오르면 뭐다, 뭐 많죠 이런 조건부 투자가. 근데 대신 이런 조건부 투자에 맞히면 좋은데 틀리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.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.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가치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뭐 유튜브 제 방송도 뭐 이렇게 방송을 키우려고 하는 건 새로 다시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방송도 가치 투자 정도의 그런 느낌이 되고 있죠. 굉장히 개미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이런 걸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고 아직도 이쪽 가치 투자엔 개미들이 눈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좀 청정 지역이 아닌가. 자꾸 또 횡설수설 하게 됐는데 여하튼 그래서 아직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뭐 침체가 오든 말든 상관할 필요가 없죠. 현금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싸게 빠지면 빠질수록 추후에 내 수익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따라 붙으면 되는 거고 예, 그래서 싸다고 아무거나 막 사면 의미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 2023년 10월 13일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수를 시작했어요. 지금은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끝내놓고 추후에 좀 크게 빠진다면 만약에 그때 또 다시 계속 분할 매수를 할 예정이고 계속 올라가면은 뭐 추가로 더 살 생각은 없어요. 그래도 이미 뭐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 무너지는 섹터가 나오면 그 섹터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사 놓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요렇게 방송을 했었고 네 그래서 근데 이 가치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고 꼭 참아야 될 게 있어요. 뭘 하든 주식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요 며칠 아마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만약에 가치 투자를 하신다면 이렇게 좋은 종목 잘 싸게 사놨는데 또 옆에서 소형주 나스닥 성장주가 뭐 하루에 뭐 10%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뭐 10% 10몇 프로 이렇게 오른다고 내가 정말 이 1년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 오는 이 좋은 가격을 바로 던져버리고 이걸 사서 그나마 몇 프로 먹으면 다행이고 정말 운 좋게 계속 쭉 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별로 수익도 못 보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보고 내가 버린 좋은 종목은 꾸준히 오르고 이런 걸 겪게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사람이다 보니까 또 삐지게 되죠. 그래서 나 주식 안 한다고 또 그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강조드렸던 거 하나가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. 이 부분 굉장히 또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런 게 이런 것 요즘 같은 요 며칠 요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잘만 하여튼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면은 사면 됩니다. 사면 돼요. 그래서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지속적으로 이게 혹시나 이렇게 팔고 소형주 성장주 샀는데 운 좋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이 이제 지켜보는데 계속 오르는 거죠. 이제 소형주나 성장주가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. 지금이라도 가자. 이 가장 위험한 그렇죠.
가장 위험한 거고, 절대 인내를 해야 되고, 포모를 느낄 필요도 없고, 어차피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편하고 안전하게 좀 긴 시간을 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한 섹터가 완료가 된 거예요. 한 섹터가. 우리가 10년, 15년 장기 투자를 하는데 정말 이 세계에서 많아도 5종목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 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만약에 3종목이라고 한다면 3분의 1이 정말 좋은 기회에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추후에 뭐 나스닥이 주저앉으면 뭐 애플 혹은 아마존을 사서 한 섹터를 또 마무리하고, 뭐 그러다가 추후에 뭐 원자재 쪽 원유라든지 하여튼 뭐 원자재 쪽에 한 섹터가 무너지면 또 그거를 사서 한 조각을 맞추고, 그래서 요렇게 정말 가장 좋은 강남 아파트 같은 요런 종목을 한 3개에서 많으면 5개 정도를 사서 포트폴리오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지들끼리 해치도 하고, 또 뭐 성장주 퍼포먼스가 나올 땐 성장주가 오르고, 또 성장주가 좀 안 좋을 때는 또 다른 쪽 섹터에서 힘을 내주고, 요렇게 해서 쭉 끌고 가면은 뭐 투자한 금액의 뒤에 공이 하나, 2개 붙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. 정말 제 투자 습관을 이번에 뜯어고치기가 쉽지 않았어요. 지금은 굉장히 한 80% 정도 기존에 그런 어떤 도파민이 많이 생성되는 투자에 대한 그런 게 없어졌어요. 살짝 금단 증상까지도 있더라고요, 정말로. 막 그날 올라간 거, 내가 살 가능성이 있었던 거 퍼센트 보고 내 원금에 막 돈 계산도 해보고, 뭐 항상 그래 왔으니까.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. 물론 아직도 살짝 뜨끔뜨끔하지만 그렇게 전혀 할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투자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. 네.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예전 방송부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,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용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. 아마존 같은 경우 보면은 엠플로이가 보면은 1000만, 10만, 154만 1000명이에요. 근데 현재 뭐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 쇼핑, 뭐 롯데 쇼핑 이런데 물류 창고 가보면 옛날에는 사람이 다 분류했어요. 레일에 이렇게 오는 건 사람이 손으로 다, 이건 뭐 전자제품 뭐 이렇게 다 분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어떤 바둑판 같은 이런데 제품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있고, 어떤 레일에 인형을 이렇게 집어 올리는 집게 같은 게 다 분류를 해요. 그리고 드론 배송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죠. 유럽 같은 경우 정식적으로 내년 초에 또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점 사람의 손이 없어지게 되면은 아마존의 마진이 정말 지금은 이렇게 좀 하찮게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 시총에 비하면,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퀀텀 점프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지금 가격은 좀 그렇고 부디 내려와 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네, 사실 투자를 이렇게 가치 투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정말 많아봐야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뭐 2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, 어쨌든 그러한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잘 기다렸다 사야 되지 않나. 근데 이제 사실상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기에는
방송에 적합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계속 좀 사모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뭐 요즘 매일매일 엄청난 빅 뉴스들이었잖아요. 근데 그것도 실상 그렇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셨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는 그런 건 잘 신경 쓰지 않는다. 난 잘 모른다.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긴 하는데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 버렸거든요. 저 같은 경우.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게 주식을 하고 있고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확실한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확실히 하고 있어요. 그 2022년 하락장에서 우리는 숏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봤었잖아요. 그 해에. 뭐 그때 느낌보다도 뭐 전에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바란다면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어서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미 뭐 이러한 시장의 조건들도 다 망가져 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뭐 좀 이렇게 자극적이어야 사실은 저 자신도 매일매일 흥미진진하고 뭐 틀리면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그런데 사실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. 지금 이렇게 어떤 확실한 길을 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끈적끈적한 늪이 있는 그 길을 정말 진흙탕 같은 길을 다시 걷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바란다면은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좀 편하고 안전하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투자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채권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. 지난번 업데이트로 끝이 난 것 같고 그렇게. 그리고 간단하게 좀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 그렇다고 지금 주식이 정말 그렇게 싸냐라고 봤을 때 그렇진 않아요. 종합지수로 봤을 때 다우지수 그나마 50라인은 고사하고 20라인 살짝 깨고 내려온 정도의 수준.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50라인 근처 뭐 지금도 뭐 근처면 요 전달 봉을 보면은 그나마 좀 50월 봉 근처라고 봐도 무방한데 가장 베스트는 50 라인을 터치하는 요 라인이 정말 얻기 힘든 라인이에요. 2012년, 2016년, 4년이죠. 텀이. 여기도 4년. 여기는 이제 2년.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. 그리고 만약에 120월봉을 터치한다. 아니면 그에 준하는 위치에 온다. 여기서 뭐 이렇게 되겠죠? 여기서는 그냥 신용 풀매수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쏟아내야 된다. 그럼 이제 S&P를 볼까요? S&P 같은 경우도
24호보다는 좀 덜하죠? 20월봉도 이때 꼬리 살짝 터치하고 지금은 이제 위에 떠 있죠. 그래서 S&P 같은 경우도 당연히 50월봉이 터치하는 게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고, 아니면 이렇게 비슷하게 좀 요 정도라도, 그게 아니면 20월봉이라도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요 정도가 굉장히 좋은 매수점이었고, 네, 아직 20월봉도 터치 안 한 상황이에요. 나스닥을 보면 제가 이번에도 퀄컴, 그리고 얼마 전에 120불 초반이었나? 아마존을 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기서는 정말 사야지라는 생각이 싹 가시게 하는 그런 위치고, 그래도 한 20월봉이라도 터치했다면 아마 샀을 텐데, 전혀 뭐 어림도 없는 그런 종합지수 위치라 사지 않았어요. 뭐 소형주는 보진 않을게요. 그래서 대략적인 종합지수는 지금 현재 위치가 이런 느낌입니다. 막 생각만큼 그렇게 주가가 완전히 주저앉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, 이걸 보면 어림도 없죠. 예, 어림도 없어요. 정말 주저앉으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. 빠지려고 들면.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생각을 좀 정리한다고 해서 방송을 했는데, 중간에 약간 또 좀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긴 한데, 뭐 요점은 간단하죠. 말은 길게 했지만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주식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뵐게요. 조금 더 혹시나 인원이 늘면 그때부터 라이브를 좀 할게요. 예전처럼 토요일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좀 민망해서 하면 하는데, 그래도 좀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나 라이브 기다리시는 분 계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, 주말에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